그 최근에 소장님 칼럼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8월이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뒤집힌 변곡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물론 뭐 저는 내용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건 좀 왜 그렇게 보시는지 직접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완전히 패권이 넘어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5달러짜리가 지금 30달러를 지금 올라갔어요. 불과 6개월 만에요. 이게 저 DDR5 그렇죠. 예, 나오네요. 그래서 저게 뭐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주가 폭등, 뭐 이익 폭증의 이제 원인이 저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우리가 캐파를 늘렸냐, 뭐 신기술을 개발했냐, 뭐 신제품을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중 전쟁이 만들어낸 특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그런 AI 칩의 수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산 칩을 쓰는 바람에 그 AI 칩은 뭐 화웨이 걸 쓰든지 엔비디아 걸 쓰든지 간에 옆에 이제 그 HBM하고 DDR은 이건 이제 한국 거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뭐 한국도 이게 수급이 빡빡하니까 그렇죠. 자기네가 국산화하겠다고 이제 하는 바람에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램 가격을 폭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 오늘 또 뭐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 AI에서 돈 버는 데서 하나도 없지만 금년에 설비 투자를 뭐 6천억 불 한다, 7,500억 불 한다. 최근에 실적 시즌 때 나오는 거 보면은 에 할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죽든지 간에 그렇게 투자하면 GPU 옆에 붙어 들어가는 HBM하고 뒷단에 붙는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DRAM은 이제 무조건 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말씀해 주시니까 작년 말 연초에 계속 이렇게 약간 화제성 기사로 나왔던 것들이 애플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빅테크의 임원들이 뭐 판교나 서울 뭐 강남 이런데 뭐 호텔에서 막 이렇게 상주하면서 반도체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과 을이 바뀌었다 그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더 잘 아시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들한테 뭐 살려면 뭐 기다리든가 뭐 이렇게 했는지 싶을 정도로 하여간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런 공급 쇼티지 현상이 워낙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갑과 을 과거에 그게 좀 바뀐 상황이 됐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또 마냥 갈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항상 그 경기 호황기에 보면 이제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요. 뭐 초호황 그까지 간다는 얘기 나오지만 반도체 최근 40년간을 보면 대략 4년에서 5년입니다. 올라갈 때 2년만 떨어질 때 1년 반. 한 사이클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우리가 메모리 가격 폭등 때문에 굉장히 뭐 즐겁기도 하지만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수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그럴 때 이거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작은 변동에도 이게 가격은 민면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쇼티지가 나는 순간에 오늘 사는 것이 역사상 최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경쟁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라지고 이건 뭐 주가나 주식이나 메모리 가격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쇼티지 났다 그러면 뭐 서로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조금이라도 오버 캐패시티가 나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리기 때문에 2023년에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를 돈이 없어서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2년 반을 더하면 이제 뭐 작년 정도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이제 작년에 나타난 거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식의 마진이 이게 50%, 60% 넘어가는 마진이면 2년 반 걸리는 공장 뭐 밤을 새우든 먼 수를 새우든 간에 그걸 땡기게 되죠. 그동안에 그래서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8년까지도 호황이고 뭐 그렇지만 27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뭐 수율이 지금 형편없어요. 네. 근데 이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물량이 쏟아지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부터 수급이 막기 시작을 하면 전 세계적인 그 디램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의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면 2026년은 세이프하지만 네. 2027년 넘어가면 두 가지 변수. 그래서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증설을 이제 빨리 좀 조기 완공을 하는 노력.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 수율이 올라가서 이제 물량이 증가되는 그 이펙트들이 이제 수급의 압박감을 굉장히 해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있는 단계의 상태로서 앞으로 2년을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물리적인 생산 한계는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게 네. 2028년까지 뭐 내리 3년을 간다? 그건 너무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 정점과 관련된 얘기들은 참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7년, 28년 말씀도 있고, 예를 들어 시티의 이제 이세철 전무 같은 분은 이제 한 7년까지 이런 쇼티지 상황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국내 증설 부분이 이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계 지금 이제 수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범용이긴 한데 그쪽에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면 지금의 이런 쇼티지 상황은 내년 정도가 꼭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매출액이 주가에 가장 영향을 주냐, 이익에 영향을 주냐, 아니면 이제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영향을 주냐.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하더군요. 있지만 주가는 절대 금액에 속지 않습니다. 어마운트가 사상 최대라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지만 주가는 모멘텀 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비 투자가 피크아웃 하거나 그러니까 가격이 빅테크들의 그렇죠. 가격이 피크아웃 하거나 이게 이제 판매 증가율이나 생산 증가율이 피크아웃 했을 때 그때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하죠. 그래서 뭐 단가가 이게 피크아웃 하면은 이익은 여전히 증가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대 어마운트가 뭐 100조가 난다, 200조가 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보는 데는 큰 의미가 없고 네, 네. 그것의 모멘텀이 증가 폭이 어디서 거지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 그 디램 가격 전망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가격이 작년 3분기부터 폭등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놓고 보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게 이제 금년 3분기, 4분기 이게 이제 100% 이상 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면은 이게 훅 떨어지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주가가 폭등을 했던 것은 사실은 금년도에 뭐 상반기 정도 것들은 이미 반영을 했고 네, 네. 이제 하반기 어떻게 반영할래 하는 것을 아마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주가 폭등했다가 지금 몇 프로 조금 이제 행보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주가 흐름이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저 가격 그 모멘텀으로 보면 아직 여전히 살아 있지만 너무 안심하고 볼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사이클 4년은 이게 갑자기 7년으로 늘어나거나 8년으로 늘어날 수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뭐 수익 예상이나 목표 가격 주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경매장에 그 물건 이제 경매하는 것과 같은 정도.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을 올리고 목표가를 네. 올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게 지금 표까지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좀 전에 또 중요한 어떤 그런 변곡점의 포인트가 빅테크들의 투자, 이 피크아웃 여부라고 하는데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나온 빅테크들의 그 자본 지출에 대한 그 가이던스들만 보면 이게 뭐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60% 된대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 네. 지금 68% 정도 빅5 하면은 그렇고 금년에 7천억 불, 뭐 6천억, 500억 불 하면은 그게 한 60%.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은 사실은 작년에 피크였고 금년에 그때보다 조금 줄었다. 금액은 어마운트는 뭐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게 빅테크들은 이제 어떤 모멘텀은 살짝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반면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게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에 이제 뭐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빅테크 모멘텀은 이제 피크를 살짝 지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를테면 이제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빅테크에 대한 투자는
뭐 걔네들의 펀더멘털이 갑자기 뭐 망각이 이러지는 않겠지만 투자 수익 일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큰 폭의 수익을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피크가 지나게 되면 옥석가리기가 그렇게 되겠죠. 벌어지죠. 네네. 지금 5개, 7개가 미친 듯이 투하지만 거기서 이제 빅3로 이제 줄어들고 네네네. 넘버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식으로. 압축 투자 쪽으로 가야지 지금 빅테크 뭐 에브리띵 아마 랠리는 이제 끝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구글을 되게 알파벳을 되게 좋게 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뭐 결국은 빅테크에서는 구글하고 마소죠. 마소. 근데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픈 AI 뭐 이쪽에 조금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헤매는 거고 구글은 최근에 이제 뭐 풀 패키지의 AI 모델을 응용하는 쪽에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고 또 구글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칩을 자기네가 직접 TPU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칩에서부터 이게 AI 모델 그리고 응용 모델까지를 풀 패키지로 다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높은 밸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7개에서 이미 2개 탈락하고 5개 그리고 지금은 또 아마존이 뭐 좀 헤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것이 4개 뭐 궁극적으로는 양강 체제 글쎄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고 아마 주가들도 이제 분산됐던 것이 그 집중이 되는 그쪽으로. 현상이 나타날 것 네. 같습니다. 역시 이제 관건은 엔비디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빅테크들 쪽에서는 그렇고. 근데 결국은 누가 뭐 주도권을 잡든 간에 결국은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칩을 또 엔비디아의 뭐 쿠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하는 이제 AI 생태계를 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엔비디아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2가지 이슈가 생겼는데 하나는 지금은 이게 뭐 추론부터 시작해서 학습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은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추론을 그렇죠. 누가 잘하냐는 맞습니다. 건데 거기는 지금 구글의 TPU 같은 이제 추론 전문 칩들이 대거 들어왔고 네.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만 쓰다가 이제는 이제 메타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자기네 걸 지금 공급하기 시작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런 이제 마켓시가 잠식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전 세계에서 AI를 누가 많이 하냐 할 때 미국 1등이고 2등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점유율이 0이 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도 팔고 캐펙스를 그렇죠. 늘리는 그렇죠. 이제 빅테크도 팔았지만 이제는 빅테크의 그 성장에도 이게 이제 일정한 만큼의 점유율을 그 에섹 칩들을 하는 회사들한테 일정한 만큼 마켓 쉐어를 줘야 되죠. 네. 그리고 중국은 뭐 어차피 수입을 안 할 거니까 이게 중국 시장은 뭐 한 10에서 20% 되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주춤거리고 이제 네. 조금 하락하는 그걸 이미 뭐 시장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빅테크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를테면 이제 모멘텀의 어떤 정점은 찍고 이제 물론 뭐 실적도 좋고 뭐 돈도 많이 벌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어쨌든 피크는 좀 어느 정도 좀 찍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사실 나와야죠. 신제품을 해서 뭐 이게 예상했던 50%보다는 70%, 80%가 나오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아마 그러니까요. 또 추가적으로 테이크오프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추론 시장으로 이제 AI 산업의 무게가 확 넘어가는 이제 과정이다. 그렇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낸드가 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 등등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이거의 어떤 그런 주도권이 이제 TPU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직 쪽으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장의 큰 흐름 변화가요.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ASML 거에 뭐 그 EUV 이런 거 노광장비 같은 걸 못 들여오는 상황에서 그 어떤 그 기술력의 어떤 그 추격 과정에서 이게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서 이건 미국은 중국으로 들어간 첨단 장비를 다 막았기 때문에 글쎄요. 중국은 이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캐치업하는데.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베라 루빈 같은 것들을 지금 출시를 하면서 신제품을 인텔이 시장을 뭐 90% 먹고 있지만 신제품을 내면서 계속 이제 가격 올려가지고 성장하듯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키옥시아나 뭐 샌디스크 같은 데서 주가 폭등을 해요. 네. 그게 베라 루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HBM이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메모리를 좀 싸게 쓰는 방법. 그 베라 루빈에서는 이제 낸드 메모리를 이제 쓰는 네, 것. 네, 네.
이게 이제 스펙으로 들어왔고 네. 그게 이제 팔리게 되면 대량의 낸드가 그렇죠.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디램 업체보다 훨씬 더 주가 상승폭이 높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기술 드라이브가 그 엔비디아 자체의 어떤 성장 동력보다는 엔비디아가 원가 절감하려고 만든 신기술이 이제 의외로 메모리 산업에 엄청난 이제 변화를 주게 되는 그래서 HBM에서 DDR로 왔다가 지금 낸드로 지금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들을 이제 창출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하여간 GPU 칩은 하나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HBM은 이게 8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각각이 예전에는 8단, 10단을 사다가 지금 12단을 쓰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넣이더라도 이게 메모리 쪽은 이게 수요가 조금 더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렇죠.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주춤거리는데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 주가는 계속 강하고 중국도 뭐 메모리 회사들 주가들은 계속 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델하고 HP 이런 데서 범용 디램을 구하지 못하니까 삼성은 SK에서 구하지 못하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뭐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 또 중국도 뭐 창신이든 양찌든 뭐 메모리든 낸드든 좀 굉장히 뭐 수율과 관계없이 수율이 뭐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만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삼성이나 사이언스는 물론 HBM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디램 쪽에 그러니까 범용 쪽에서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범용 쪽에서 버는 부분들은 이 중국 때문에 약간 좀 위기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이제 PC 회사들이 사는 메모리는 그래서 이제 PC 회사들이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중국에서 조립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CXMT 같은 중국산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정말 이런 그대로 범용을 이제 쓰는 거고 거기에서 한국하고의 괴리도는 꼭 요소수 같다는 느낌? 그래서 뭐 경제성이나 이런 거 많이 떨어지는 우리는 안 하고 네네. 중국은 이제 그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범용도 가격이 똑같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중국 회사들의 이익이 대폭적으로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CXMT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양치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3기 공장을 100% 중국산 장비로 지어요. 그 우한에 짓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어져서 정말 정상적인 수율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대중국 수출이 대폭적으로 그러겠네요.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충격보다는 이 디바이스보다는 소부장 쪽에 그렇죠. 소부장이 크게 타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떼돈 벌지만 중국의 이게 범용 칩들도 가격이 똑같이 뛰었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도 다 흑자 전환하고 그러겠죠. 네. 무지막지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제 생산 캐파는 얘들이 충분하니까 이제 R&D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지금 CXMT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시청서를 집어넣고 네. 아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상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수조 단위의 이제 돈들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R&D하고 캐펙스에 바로 돈을 쓸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HBM이야 뭐 어쨌든 장비 문제도 있고 미국의 규제도 있고 등등도 있고 기술 격차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좁혀질 수 있는 부분 같지는 않은데 뭐 DDR4나 DDR5까지 이런 범용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이쪽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뭐 캐첩 속도는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우리하고 시차를 뭐 제가 차트 하나 준비하게 있는데 보면은 예. 간격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한중 시차적으로- 반도체 기술 격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1, 2년에서 2, 3년의 격차는 여전히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격차가 절대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4년에서 이게 3년에서 그렇죠. 지금 1, 2년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1년이 더 지나면 이게 이제 1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 정부가 돈을 안 줘도 업체들이 이제 떼돈을 벌기 때문에 네. 더 가속할 수 있는 리스크가 그렇죠.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방법이라는 게 더 빨리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00조 나는 200조 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이 정말 기술 개발 앞으로 나가는 데다가 멈칫거리면 중국이 따라와서 우리가 가진 100조를 얘들이 먹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당부의 말씀으로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조, 200조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운도 그렇죠. 뭐 실력이라고 네. 하지만 아까 잠깐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 이후에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을 했냐, 생산 캐파를 늘렸냐, 신기술을 개발했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외부 변수에서 우리가 바닷물 들어왔을 때 밀물이 들어올 때 거기 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밀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200조가 순식간에 다시 이제 80조로 내려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200조 벌었을 때 뭘 하려고 그럴 때 이걸 갖고 200조가 아니라 2000조를 벌 수 있는 것의 그렇죠. 방법을 네, 네. 지금 투자하고 그렇죠. 시장을 확실하게 잠그는 게 우리 걸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장 몇 개 짓냐고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100조치, 200조치 벌면 삼성 하이닉스가 각각 네. HBM, DDR 공장 한 3개씩 지어라. 그래서 대여섯 개 공장 지어버리면 이건 확실한 점유율을 확보하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년 뒤에 또 다른 이제 네. 쇼티지 사이클에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네, 네. 수급을 우리가 조절할 수 네,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6배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네. 이제 우리가 뭐 좋아하지만 네. 6배가 아니라 60배를 올릴 수 있는 것도 네. 그게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아쉽네요. 오늘 소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